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시장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과 관련한 지금 나오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더 올라야 이 AI 버블이 꺼진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어떤 맹점을 갖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점을 체크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장이 지금 한 달 남짓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지수가 신고가 행진을 좀 벌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AI 열풍을 대변하는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빅테크 7개 종목이 초강세, 물론 이제 테슬라는 좀 비껴가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엔비디아가 새해에도 불을 뿜고 있는데요. 새해 들어서도 무려 주가가 23%나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유명한 비관론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이클 하트넷이 이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바로 AI 관련 독점 기업과 투자자들의 어떤 과도한 열정 때문에 베이비 버블이 형성 중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단기간 내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좀 앞서가면서 빅테크 투자에 여전히 좀 집중을 하고 있음에 일침을 남겼습니다. 하지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 너무 앞서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 얘기를 했는데요. 10년물 국채의 실질 금리가 1.75%인데 이것이 2.5%까지는 올라야지 금리 인하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의견에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더 살펴봐야 할까요? 제가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끊이지 않는 거품론이 일고 있는데 AI 빅테크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더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AI 효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러면은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는지 두 가지의 맹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섣부른 금리 인하 기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AI 수혜주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맹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실질금리 기준으로 10년물 국채금리 2.5%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브레이크 이븐 금리가 지금 한 2.3%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합한다면은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는 현재 4.1%에서 4.8%는 올라야지 금리 인하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FOMC에서 역시 힌트가 가능하겠죠. 즉 국채금리가 그만큼 오르지는 않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냐, FOMC를 통해서 저희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3월의 금리 인하 기대는 50% 미만으로 좀 낮아지면서 한 달 전과 비교해서 분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음은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AI 수혜주 중에서 옥석을 가려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지금까지 너도 나도 AI 수혜주임을 자기가 주장하고 나섰던 그런 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트렌드를 좀 경계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23년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무려 1000건 가까이 기업들이 생성형 AI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은 지난 2022년 11월 말에 챗GPT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도 안 돼서 1000개가 넘는 기업들이 AI를 우리도 하겠다라고 동참을 했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좀 오버를 했다라는 측면을 저희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AI 수혜주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M7, 매그니피센트 7은 어떨 것이냐? 어떻게 본다면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어닝 모멘텀이 지금 압도적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테슬라는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제외를 하고 6개 기업의 지금 실적 발표가 한창인 지난해 4분기 어닝 이 성장률 전망을 종합을 해보면요. 무려 53.7%로 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을 제외하고 494개 기업들의 이 S&P 500 기업들 EPS 성장률 전망을 종합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10.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전히 M7, 그러니까 M6 기업이
여전히 어닝 모멘텀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요. 아마존과 알파벳,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의 EPS 성장률 전망치가 79.7%로 나타나면서 나머지가 0.4% 정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를 압도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빅테크 중에서도 AI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은 어닝 모멘텀이 굉장히 우월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일정표를 한번 보시면요.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메타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이번 주에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 이 같은 압도적인 어닝 모멘텀이 확인이 될지 역시 수치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관련한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엔 종목과 관련한 의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12%나 급락한 이후에도 추가 하락을 점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M7에서 빠진 그런 테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발표치가 컨센서스에 전체적으로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특히 이제 EPS가 전년 대비해서 무려 40%나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 JP모건에서는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매도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35달러에서 13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요일에 12% 급락 이후에도 상당한 하락 여지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왔던 4분기 지표 중에서요. 자동차 부문에서의 총 마진율이 17.2%로 컨센서스 17%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전년의 24.3% 대비해서는 수익성이 매우 악화됐음에 주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어요. 잇따른 가격 인하로 인해서 순익 전망치가 60%나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5개월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상당함을 분석하고 있는 JP모건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의견을 저희가 좀 더 파헤쳐봐야 되겠죠. 제가 물음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테슬라 M7에서 영원히 탈락을 할 것이냐,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전체적으로 테슬라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암울합니다. 대표적인 월가의 낙관론자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조차도 최선호 종목에서 제외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아이브스 애널리스트가 지난주 금요일에 돌아와서 반등 조건, 테슬라가 반등하기 위한 조건 10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격 인하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에 이제 진심이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X, 그러니까 예전에 트위터를 얘기를 하겠죠. 여기에 이 머스크 CEO의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수혈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펀딩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제가 좀 더 뜯어보면요. 이들 모두 다 쉽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 가격 인하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인하를 지난해 내내 테슬라가 단행을 했었는데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앞으로의 행보를 좀 점쳐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4분기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전분기 58%에서 51%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글로벌에서는 BYD에 이제 처음으로 추월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내내 이 가격을 25% 정도 내렸어도 앞으로 이 같은 가격 인하를 쉽게 멈출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는 아직도 좀 퀘스천 마크가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해결책은 있겠죠. 즉, 이 모델 2, 그러니까 3만 달러 미만의 모델을 출시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해결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이 모델 2도 당초에는 무려 2020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처럼 이 모델도 계속 차일피 미뤄진다라고 한다면은 테슬라의 암울한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조언이 AI에 좀 더 진심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됐었죠. 도조, 슈퍼컴퓨터가 되겠죠. 그리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를 포함해서 AI 데이를 개최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은 이를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는 AI 자체 시장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를 통해서 돈을 벌 것이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조나 옵티머스가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는 전혀 제시를 해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풀어야 하는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머스크가 주식을 더 이상 팔지 않고 외부 수혈이 필요하다. X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게 되겠죠. 이 부분 역시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좀 의문점이 달려있는 상황. 세 가지 모두 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순위 기준으로는 이미 9위로 밀려난 테슬라 M7에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